자, 오늘 11월 16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정말 좋은 분위기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률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단기 탄력으로 이 무거운 것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도 대단했지만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신규주의 항공주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현재 시장의 시선은 그동안 중소형주나 바이오와 달리 대형주나 신규주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신규주를 제외한다면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증시 중요한 자리와 수급부터 체크하자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특이한 음봉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경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증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면서 좀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또는 최근에 떴던 이 양봉을 아무 힘도 없이 잡아먹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외에도 해외 증시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대형주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대형주라도 먹을 자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대형주는 신고가 뚫어주고 삼성전자가 신고가 뚫어주고 탄력받는 상태라서 올라가는 도중에 또 힘없이 음봉이 뜨게 된다면 다시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캔들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이미 평소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때 양봉 뜨고 나서 설명드릴 때 단기간에 이 탄력 받아가지고 5%는 더 오를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5%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5%는 생각 안 했지만 한 일주일 이내에 5%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뚫어주고 급등한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스윙 투자 이상으로 가실 분들은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지 스윙 투자 이상으로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 초기에 진입한 게 아닌 이상 고점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진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으면 좀 아름답게 눌리는 1, 2% 그렇게 적당한 조정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추격 매수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늘 수급 추정치만 보더라도 굉장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완전히 주도를 했으며 그전 고점이 10만 6천 원 이것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라진 않지만 아무래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탄력받아서 단기간에 10만 1,000원, 2,000원, 9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2,000원까지면 한 3, 4% 정도 탄력에 의한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 장 초반에 올라갈 때 수익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 그 전에 실패한 게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삼성전자보다 그래도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삼성전기 쪽에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운 좋게 갭상승 뜨고 나서 장 초반에도 4%까지 오르는 도중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급과 그리고 거래량,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 탄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3.6% 오를 동안 하이닉스는 1.8% 삼성전자 이틀 동안 모은 거 그대로 올랐다 생각하면 되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 상승이 나오고 탄력을 받는다면은 단기간에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확률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간단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단기 매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코스닥은 신규 상장주 그리고 KPX 생명과학, 엔투텍이 거래대금 상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크게 수익을 보거나 그 전에 미리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받은 종목이 있는데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으며 그전 고점을 돌파해 준 상태입니다. 장중에 분위기가 좋았지만 윗꼬리가 좀 달려서 마감을 했으며 그래도 몸통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며 그전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고점 보시면은 3,990원, 대충 4,000원 정도이며 또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4,230원입니다. 이 두 개 사이에 놓고서 여기서 좀 힘없이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또 탄력받아서 한 방에 고점 뚫어주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던 게 소프트캠프라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저는 오늘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던 것들이 갭상승이 높게 뜨거나 너무 변동성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해가지고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초가가 좀 높게 떠서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초가가 13%에 잡혔는데 그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시초가가 시작하고 VI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시작을 해야지 시초가를 기준으로 공략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에 금요일 마지막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는데 그런데도 신규주들의 좋은 분위기 때문에 갭상승이 꽤나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지켜보면서 이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도 지켜봤지만 이거 한 방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켜보다가 공략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이걸 들어갈 계획이라 하더라도 딱 차트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다시 잘 풀려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자체가 괴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매매했을 경우에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손해가 날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편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호하며 그런 종목들에서 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모양이 예쁘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10% 이내 좀 적당한 갭상승이 나올 때만 그때 약간 눌리는 거 보고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황금 타이밍입니다. 4위가 소마젠, 시젠, 시젠도 아직까지는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황금선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해서 아직까지는 매매할 생각이 없으며 그 밑에 보시면은 소룩스, 피플바이오 이렇게 신규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딱 아타까지만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1,600억 원. 그 밑에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시선이 쏠려서 초라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에서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시선이 쏠려 있으며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10조 원, 코스피가 18조 원. 계속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대금 순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놓친 분들은 적당한 눌림이 나왔을 때가 기회지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 중에서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던 게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단기 일봉상 그전 고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며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고 하루 만에 이렇게 26%까지 변동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가 위에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단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만 차트가 좀 예쁘게 움직일 때,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유지가 될 때, 기본적으로 황금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황금선 밑에서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거래될 때만 공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재료로 인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내가 진짜 확신이 없다 싶으면은 오버나잇을 한다던가 황금선 아래 있는데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뤄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며 상승 추세의 상태일 때만 공략이 가능합니다.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캔들만 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캔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역사적 신고가 상태라면은 이런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거 공략 실패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상한가, 당연히 적당한 갭상승이 나온다면 변동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매매할 생각이 없으며 LG화학, 현대차, 뭐 그 밑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보시다시피 대한항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급 상위 종목입니다. 수급 상위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진짜 강력하거나 코스닥에서는 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대장주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기에는 수월합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지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JP모간 쪽에서 기관 수급 따라서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급 상위에 찍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JP모간도 단기간 수익을 위해서 전부 다 따라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나가야 될 거라면은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없으며 IQ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좀 붙었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56,400원, 그리고 또 높았던 고점이 58,700원, 이렇게 단계별로 봤을 때 고점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혹시나 장중에 이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또 좋은 변동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자리는 56,400원이 되겠으며, 이 자리를 제대로 확보해 주게 된다면 차트상 단계별로 봤을 때 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봐야 될 것은 56,400원, 이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보시면 SK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꽤나 커진 상태며,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과 달리 뭐 하루 치고서 하루 빠지는 그런 수급 패턴과 달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초대형주는 외국인 하루 단타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보고서 또 들어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략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늘 저점 깨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전에 고점이나 신고가, 거리도 멀지 않고 차트도 예쁜 상태라서 여기서 좀 보기 싫은 음봉, 예를 들어서 잘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몸집이 좀 커지는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나가다가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깨는 이런 음봉,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앞으로 흐름이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장 초반에 잠깐 움직이다가 하루 종일 심심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